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갈 건지, 임포스터 가면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2015년도에 한국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다 아실 건데, 근데 이 학생이 자기가 이제 하버드하고 스탠퍼드를 동시에 붙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 들었을 때 사람들이 천재구나, 정말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김양 가족은 그동안 김양이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 동시 입학했고 특히 두 대학은 김양에게 스탠퍼드에서 1, 2년을 먼저 다닌 뒤 2, 3년은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이 김양 합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김양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아. 그런 기사가 있었죠. 이 학생 생각하면은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이 학생의 목표였나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다 따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완벽해 보이고 싶었죠. 그렇죠. 천재처럼 보이고 싶은 게 원래 목표였잖아요. 사실은 저는 너무 이해하거든요. 이 여자의 마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랑 사실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가면서 이런 가면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누가 가면을 썼는지 조금 다른 퀴즈를 낼게요. 퀴즈? 첫 번째, 올바른 맞춤법은 무엇일까요? 맞춤법? 맞추시면 귀를 만지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두 번째 퀴즈, 이 공식은 무엇일까요? 아니,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겠는데요, 이거는. 손 번쩍 들어야 돼. 두 손 두 발. 귀 잡는 사람이 있나? 귀를 잡았어. 귀 잡으신 분. 어떻게 귀를 잡지? 그리고 세 번째, 책 총균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총균세? 총균세가 있어? 네. 이번에는 손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안 중요해. 제가 왜냐하면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모르거든요. 첫 번째 질문 나왔을 때 한 3명 정도만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많이 손 들게 됐고 세 번째도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부터 몰랐었는데 바로 손을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손을 들었으면 나 이거 몰라.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피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메타인지를 생각하면은 나는 이거는 알고 그래서 귀를 만졌고 이거는 모르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게 정확한 메타인지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특히 수업 시간에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미팅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할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어떤 답이 있냐고.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모른다는 것을 말을 안 한 거죠. 나중에 그 보스가 뭔데? 맞아, 물어볼까 봐. 물어볼 때 있잖아요. 들킬까 봐 맞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면 증후군이거든요. 원래 가면 증후군이 그게 처음 나왔을 때가 1978년도예요. 클랜스하고 아임스라는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회에서 일하는 워킹 여자들 있잖아요. 되게 성공하고 일도 잘하는데 이 여자들하고 말하니까
불안하다고 자기가 약간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그냥 운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자기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간 가짜로 사람들 속이면서 이런 자리까지 왔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른 여자들, 특히 성공한 어른 여자들 연구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임포스터이즘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발전되면서 우리 모두가 여자, 남자 다 그리고 어린애들부터 임포스터이즘 있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백 타임을 조금 갖고 싶은데요. 저만 아니고 저도 임포스터라고 많이 고백을 했거든요. 책 쓰면서도. 그래서 여기 패널 분들도 어떤 가면을 썼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김상중님 먼저. 너무 조용히 계시니까. 네, 저도 지금 들킬까봐. 네네네. 들킬까봐.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척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도 연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작업 현장에 가면 제일 어른이 된 거죠. 네. 모범을 보여야 되죠. 왜냐하면 네. 제일 어른이니까, 제일 선배이니까.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네. 좀 졸려도 오랜 동안 촬영하는데 안 졸린 척, 네. 배고파도 안 배고픈 척. 사실은 이렇게 왜냐하면은 나 하나로 인해서 일단의 분위기가 네. 제일 조금 연장자가 저렇게 쇠한데 이거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참 그렇게 아닌 척척들을 좀 하죠.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자꾸 뭐 15번, 그럼 제가 15번이 뭐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네. 친구들 앞에서 뭘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 가고 네. 참 부끄럽고 네. 심지어 떨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혀도 말리고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살아서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반장 선거에 나가고 막 학도극단 간부하고 결국 대학 가서 연극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운 좋게 이제 이렇게 배우까지 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네. 마음이 놓이진 않습니다. 60이 네. 넘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거든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데 그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 나온 모습이 좀 밝고 막 텐션 높고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기대하는 제 모습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항상 막 주도하는 척, 막 밝은 척, 막 사실 그게 집에 오면 좀 많이 현타가 와요.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너무 이해해요. 저는 생각해봤더니 어딜 이렇게 같이 무리지어 가도 제가 연예인이고 개그맨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오나미 씨, 김민국 누가 봐도 개그맨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식당에 가면 다른 손님들이나 이게 식당 뭐 사장님들이 너무 팬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온 그냥 뭐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나 친구로 알고 있으면 저도 네. 제가 제 속마음은 나도 개그맨이라고 하고 싶지만 네. 쿨하게 사진 주세요. 찍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냥 저 아무렇지 않은 척. 네.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척 하는 게 척이지 않나. 네, 네, 네. 사실은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네, 네. 그 정말 쿨한 척도 있죠. 그냥 다 괜찮아. 나는 나 그렇게 관심 없어. 이렇게 해도 척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임포스터인지 아닌지, 얼마나 임포스터인지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임포스터이즘 테스트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21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1, 네. 28. 28. 저는 누가 채점 해주는 줄 알고 제가 안 했는데. 아니 선배님 네. 저도 그랬어요. 김상중님은 네네. 어떻게 나왔죠? 저요. 네. 저도 좀 계산 좀 해볼게요. 남정네들 정말. 아유.
여기 이한이님은 23, 아, 한영 22, 윤지성님은 27, 김경아님은 28. 이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이 딱 그 점수에 막 관심 있거든요. 맞아요. 딱 이 점수가 나오면은 나는 임포스터다. 나는 임포스터 아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임포스터들은 임포스터 가면까지 숨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가면이 익숙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는 아주 소셜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척도를 막 믿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면을 쓰면서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뭐가 이제 힘든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포스터에 대해서 연구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포스터들이 많은데 근데 숨어 있어요.